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여기가 이번에 새로 오픈한 스타필드 안성에 새로 생긴 제네시스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주변에 알고 있는 스타필드 하남관은 크기 자체가 훨씬 더 커요. 사이즈도 훨씬 크고 지금 익숙한 놈이 G70의 시승 리뷰를 하게 될 차량들이 쫙 늘어서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인식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자 아래로 가까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요 되게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승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한번 시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라운지 자체가 엄청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으로. 근데 저는 이런 거 좀 약간 알러지 있어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뭐 사실 이런 럭셔리함을 바라는 게 아니라 차가 어떤지가 더 훨씬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정말 예쁘네요. 이런 거 소품들도 너무 예쁘고, 야, 진짜 제네시스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느낌이 나요. 수지 제네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남, 안성. 오늘 제네시스 2.0 터보죠. 3.3 터보는 없습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고 리뷰할 차량은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네시스의 G70 2.2 터보에 관련된 차량인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되게 많이 기대했던 차량인데, 사실 저는 오늘 3.3 터보 리뷰하는 줄 알고 신나서 달려왔는데 2.0이더라 거기다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본드 실버, 그 색깔 진짜 타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최근에 제네시스 그 브랜드에서 약간 무광 페인트를 이번에 개발했나봐요. 그래서 엄청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광 페인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한번 리뷰해보고 싶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는 제 본토가 아니에요. 제 홈타운이 아니기 때문에 길 안내를 좀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차량의 거동성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편의성, 그리고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워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중 탐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그냥 즐겨본다, 경험해본다, 이 정도의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너무 잘 돼 있어요. 진짜 화질은 뭐 현대에서 나오는 거는 너무너무 좋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도 보시면은 GV80이나 G80 같은 경우에는 계속 3D 클러스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보고 있으면 인식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입체적으로. 근데 이걸 끌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끌 겁니다. G80이나 GV80은 손을 뻗어서 얘가 안 닿아요. 너무 멀어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컴팩트한 사이즈의 3시리즈 정도 크기 정도로 손이 딱 닿기 때문에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요, 일단 컴포트로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딱 느껴지는 서스펜션의 느낌은 상당히 쫀쫀하다 보다도 탄탄하다, 더 단단한 느낌이 강하게 나요. 야, 이거 예전에 320D 투어링 리뷰할 때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사이드미러는요, 제가 지금 방금 타고 온 하이브리드보다도 비슷해요. 크기 자체는 되게 비슷하고 굉장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광각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쓰기는 굉장히 편하고요. 오, 되게 시트 포지션 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타군 가죽의 스티어링 휠의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스티어링 휠의 이 림의 사이즈는 조금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잡기에는 괜찮은데 저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너무 새겨들으시지 마시고, 저는 약간 두툼한 AMG 라인들의 휠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컴포트로 이렇게 다녀보고 서스펜션의 느낌, 이렇게 댐핑의 감쇄력만 살짝 느껴보고 난 다음에 바로 스포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좌측에 깜빡이를 넣거나 우측에 깜빡이를 넣으면은 직후방 수돌 감지 센서가 같이 작동을 함과 동시에 디지털 계기판에다가 카메라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전부 다 카멜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천장은 카멜 스웨이드, 아래쪽은 다 카멜 색깔로 되어 있는 가죽, 시트는 나파 가죽이지만 이런 곳은 다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쪽 보면은 이런 데도 가짜 가죽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마감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런 A필러나 B필러 같은 부분들, 뭐 천장 같은 데 전부 다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운 거는 뭐 G70 예전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좋았지만 역시나 확실히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다 좋습니다. 이건 우레탄이 많네요. 컴포트로 놔두면서 내부를 보자면 그냥 딱 운전하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 요새 나오는 N라인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차용하고 있는데 무광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현대마크 대신에 제네시스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거, 이 부분만 뭐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밟아보면 얘가 또 2.0 터보잖아요. 그래서 파워가 넘치거나 토크감이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의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인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놔뒀을 때는 얼마나 RPM을 쥐어 짜가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실내를 조금 더 보자면 기어 노브는 예전 그것과 똑같아요. 앞쪽에 있는 계기판 공조기 디자인들도 똑같고, 방금 전에 이렇게 C로 만져보면은 버튼을 누르는 느낌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브랜드의 딸깍딸깍거리는 그 느낌을 좀 따라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는 느낌은 듭니다. 뭐 그래도요, 쓰기엔 진짜 좋다는 거, 쓰기엔 되게 좋다는 거 느껴보실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요, 이게 투싼에 들어가 있는 모듈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좋아요. 제가 아까도 타고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좀 두툼하고 조작하기에 되게 편합니다. 그냥 쓰고 방향 전환하기에 되게 좋고요. 가장 눈에 띄게 바뀐 점은 역시나 디스플레이 부분이죠. 넓고 긴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지만 GV80이나 G80처럼 너무 오버스럽게 길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로 한 21대 9 정도 사이즈의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손이 닿는 곳에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굉장히 좋고 미려하다는 점, 예전 페이스리프트와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 플러스가 있는데 이건 ESC가 꺼져요. 내나 2.0 터보가 250마력에 35토크 정도. 자, 그러면은 ESC를 공도해서 끄는 거는 좀 오버하기 때문에 250마력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 이 정도 크기에서 물론 아쉬울 순 있어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나 최근에 제가 탔던 차량들보다는 훨씬 더 아쉽다는 느낌은 드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발진 가속을 느껴보면요, 완전 풀악셀로 밟아봤거든요. 그러면 편안하게 나가는 느낌? 너무 오바스럽지도 않고 토크가 미친듯이 널뛰면서 다니는 그런 느낌도 아니라 딱 적당하게 편안하게 나가는 수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살짝 흔들어 봤을 때를 못 느껴봐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와인딩 코스가 아니거든요. 거의 직진 구간으로만 이렇게 쭉쭉 달려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이 차량의 서스펜션 거동성 같은 것들을 제대로 느껴보기에는 좀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냥 딱 느껴봤을 때 서스펜션이 굉장히 탄탄하긴 합니다. 현대차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저속 구간에서는 되게 잘 받아줄 것처럼 세팅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싼이라든지 G80 같은 경우에도 스포트로 놔뒀을 때 서스펜션 댐핑이 이제 가변으로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꽤 잘 달리겠는데, 잘 받아주겠는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급격하게 한번 딱 꺾어보면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딱딱 꺾으면 약간 흔들림이 좀 있고, BMW에서 느껴지는 그 엄청나게 쫀쫀한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옛날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의 허둥지둥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속 느낌에서 싹 돌아보면은 롤은 많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꽤 잘 잡아주거든요. 양옆에서 댐핑 자체가 잘 잡아주기 때문에 머리가 막 흔들려가지고 괴로울 정도, 이 정도는 아닌데요. 어쨌든 부들부들한 컴포트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포츠성을 주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 다만 이렇게 움직일 때 사이드 볼스터가 양옆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는 되게 괜찮네요. 파워텍에 아마 후크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스포트로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다운시프트 놔두고 딱 치고 나가면 되게 부드럽게 나가요. 뭔가 스포츠성을 탁 주면서 이렇게 탕탕 튕겨주면서 다운시프트 딱 2단으로 놔두고 딱 밟으면 이런 느낌도 뭔가 공격적으로 막 신경질적으로 팍팍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되게 부드러운 가속을 힘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밀어준다는 느낌은 확실히 납니다. G 매트리스 구조를 갖다가 여기저기다 써놔가지고 꽤 럭셔리한 느낌의 패턴 문양들로 꾸며놨어요. 그리고 내부가 같은 카멜 색깔의 스티치로 이렇게 다 꾸며놔가지고 되게 디자인 같은 게 예뻐요. 그래서 정말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급을 원하시는, 혼자 타시는 혹은 둘이 타시는 분들께는 이 정도 차량이면 아주 럭셔리하게 잘 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는 최강 수준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닉스테리어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좀 이렇게 소재적 아쉬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G80도 마찬가지인데 70, G80에선 이런 위쪽 부분이나 또 이런 트위터가 있는 부분을 좀 더 럭셔리하게 처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하이패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베젤이 이렇게 두꺼운 룸미러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리 페이스리프트지만 프레임리스 베젤이 거의 없는 얇은 아이들을 차용을 하고 있고, 이쪽에다가 하이패스 같은 것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옛날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쉽고요. 이런 선글라스들이 안에서 움직이거나 저격도로 거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부품 마감들이 꽤 괜찮아요. 소리가 안 나는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휙 돌려볼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륜 같아요, 느낌이. 이 후륜 아니죠. 앞쪽에서 나오는 토크가 생각보다 앞쪽을 둔탁하게 잡아줘서 제가 파워 슬라이드라든지 좀 미끄러뜨리려고 해도 전혀 차가 미동을 안 해요. 그 말인 즉슨 대미적인 부분보다는 안전을 추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 터보에서의 그 휘몰아치는 터보라든지 출력에서 나오는 재미적인 요소보다는 조금 안정감과 안락함 등을 훨씬 더 추구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그런 컨셉을 갖고 만들어서 개발을 한 차량은 G80에만 아껴놓고 G70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성, 재미 있고 펀 드라이빙을 추구하지만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젊은 부자분들을 위해서 좀 그런 방향성을 만들어 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개인적인 아쉬움이에요.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안락하고 편안하고 컴포트한 느낌의 세단을 원하시면 G80, G70은 젊은데 럭셔리하고 스포티하게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이 G70, 이렇게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세그먼트가 어설프게 나뉘어져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G70 같은 경우에는 3.3 터보를 훨씬 추천드리거든요. 3.3 터보는 진짜 파워가 좀 많이 세요, 얘보다. 외관은 그렇다 치지만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내부에 들어있는 이런 공조기의 디자인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많이 심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 있잖아요, 얘보다 가격이 좀 더 쌀 수도 있는 CLA 250 같은 경우라든지 뭐 320D, 320i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얘 3.3 터보도 BMW M340i랑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가격대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M340i에서 느껴지는 그 엄청난 파워와 즐거움, 펀 드라이빙 요소 같은 것들이 제네시스 G70 3.3 터보에서 느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향점 자체를 좀 잘 세그먼트를 분류해가지고 개발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방금 타고 나온 차량인데 얘가 이제 G70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고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그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앞에 225 뒤에는 255인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접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부족하지도 않아요. 브레이크는 뒤에는 원피가 들어가 있고 앞쪽도 그냥 빅 원피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그냥 무게 자체가 무겁지 않고 가벼운 차량이다 보니까 잘 잡아주더라고요, 이 정도면. 근데 스포츠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 터보로 들어가고 브렘보 4P 뒤에는 1P 이 정도가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자체가 사람들께서 이제 맹꽁이 같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괜찮아요. 디자인 되게 예뻐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키워가지고 GV70을 만나게 되면 아마 좀 제가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이제 주행 보조 장치를 위한 레이더가 앞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차량들은 이게 이제 요것과 색깔이 같이 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는 크롬이고 밑에는 블랙이라고 되어 있어서 통일감이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본인 라인이 이렇게 위쪽으로 뚜껑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진짜 에어브리더, 여기 진짜 구멍이 뚫려 있어.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고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요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미려한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되게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웰 메이드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인다는 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좀 스포티성, 더 스포츠성에 기인해가지고 개발 방향성을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머플러가 한쪽으로 빠져있죠. 그래서 이쪽이 모여져 있는 듀얼 머플러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3.3 터보는 양쪽에 듀얼 머플러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외관적인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내부의 스웨이드와 가죽의 향연이거든요. 진짜 예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급감 철철 넘치는 G70 2.0 터보의 리뷰를 마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